영상을 찍는 시점에 뉴욕 증시가 이렇게 잘 가던 게 관세 위협에 최근 몇 주간 상승분을 이렇게 하루 만에 하락 장악형 캔들로 급락을 했고, 암호화폐 시장 또한 가장 큰 규모로 강제 청산이 되는 등의 불안정인 흐름입니다. 그에 반해서 금과 실버는 뒤숭숭한 정세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상승을 하는데, 특히 은은 며칠 전부터 현물 가격이 선물 가격보다 높은 백어데이션이 최근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에 뉴욕 증시가 아주 좋았기 때문에 이게 명목상이일 뿐 금이 오르는 것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트럼프 전략일지도 모르죠. 이야기가 딴 데로 샜는데, 중요한 것은 관세 이슈는 서로를 위해서라도 항상 어느 정도 양보하는, 그리고 양보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런 흐름에는 이 해소라는 키워드가 존재를 해야겠죠. 악재 해소. 이미 다 아는 악재다. 더 이상 나올 게 없다. 이런 식의 단어들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나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한 다음 날부터 10거래일 안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그 하락분을 다 잡아주는 상승 장악하면서 양전환하는 확률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월요일 오전에는 좀 힘들겠지만 너무 쫄지 말고 시장을 한번 봅시다. 추석 연휴 이후 하루 개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 볼 종목은 크게는 없습니다. 대신 현재 시점에 이미 상승한 종목은 많기 때문에 어디까지 조정이 나올 것이고 어디쯤에서 저점 매수의 기회를 공략할까, 이런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섹터를 볼 때는 실시간 조회 종목 순위, 이거 하나면 정리하기 충분하죠. 현재는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한미반도체, 사면, 원익홀딩스, 로보티즈, SK하이닉스, 보성파워텍, 10개 10위 안에 드는 모든 종목은 원전과 반도체, 로봇이 다입니다. 테마적으로는 아직 스테이블 코인이 좋은 조정을 받고 있는데, 관세 충격 여파에는 조금 미미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테마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까지 한번 넣고 원전, 로봇, 반도체,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한번 압축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불투명성에서는 얽히고 설킨 종목보다는, 복잡한 종목보다는 좀 깔끔한 신규주에 관심을 가져보는 편인데, 로봇은 일단 클로봇과 원익홀딩스가 금요일에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로봇의 힘이 가장 강하다라고 이 두 종목을 봤을 때 로봇 섹터가 힘이 강하구나 라고 캐치를 해볼 수가 있고, 사면까지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신규주에는 한 3가지 종목으로 압축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 BIM, 휴머노이드 로봇 부품 진출 소식이 나오면서 특징주 이력을 세운 그런 종목인데, 한국 BIM은 거래가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받쳐주고 상승, 받쳐주고 상승, 지금 현재도 받쳐주고 있는데, 시장이 역시 급락을 한다면 좋은 흐름, 좋은 조정의 흐름에서 잘 받쳐주는 흐름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거래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한번 보면 로보티즈, 로보스타, 로보로보, 또는 해성로봇, 에어로보틱스, 현대무벡스, 다른 종목들은 조금은 거래가 없다가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인데, 한국 BIM은 거래가 지속이 되고 있어서 잘 받쳐놓는 흐름이 나온다면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한라캐스트는 1주 수주 성과, 그리고 로봇 산업 기대감에 특징주 이력을 태운 종목입니다. 최근에 거래가 집중이 되었던, 가장 많이 실렸던 흐름, 이때 9월 16일인데 지금 받쳐놓았던 때가 이 시점에 종가 부근이기도 하고 상장일에 시가 부근이기도 합니다. 거래가 실렸던, 그래서 한번 받쳤고 상승 지지를 받으면 상승을 하고 일선을 다시 탈환을 하는 흐름인데, 시장이 좋지 못함에도 다시 한번 하락 장악형의 캔들이 나오진 않는지, 5일선을 잘 버텨내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AI 코리아, 지난 영상에서 거래가 많이 실려서 지금은 물린 투자가 없는 종목이다, 이까지 봤을 때 이 아래에서는 그런 흐름으로 한번 썸네일을 봤었는데, 일단 하락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락을 했는데 일단 21선 이탈 없이 잘 받쳐놓고 있어서 역시나 로봇 관련 신규주, 신규 테마로 한번 봐도 아직까지는 무방하지 않을지
자율 이동 로봇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그런 특징주 이력을 태운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없는 거래에서, 적은 거래에서 일단은 시장이 좋지 못해서 21선을 빠지더라도, 이탈을 하더라도 다시 살려놓으면 가능성이, 이 거래를 봤을 때는 충분히 아직까지는 한번 볼만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전은 지금 누구나가 아마 두산 에너빌리티는 많은 분들이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만 봐도 그냥 이런 고점을 강한 거래량으로 뚫었네. 그러면 정석적으로 한 이까지 정도 좋은 지지 흐름이 나온다면, 눌리면서 좋은 지지 흐름이 나온다면 다시 한 차례 더 상승을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다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따라가고 막 변동성에 크게 출렁이기보다는 이런 실행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누구나 다 아는 것을 실행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두산에너빌리티는 외국인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주봉상 뚫었고 월봉상 또 뚫으면서 다음 흐름을 또 향해서 가는 움직임 앞에서 또 한번 지지를 받고 가면 더 강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에 상승을 했던 것은 기자재, 신한투자증권에서 가이던스를 10조 정도 되는 가이던스를 하반기 수주 확정을 할 때는 넘을 수 있을 것이다. 크게 상회한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에 대량으로 매수세가 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외국인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여기서 잘 살펴봐야 될 종목. 그다음에 보성파워텍까지, 원전은 두산에너빌리티와 보성파워텍 거래가 크게 실렸기 때문에 이 두 종목 눌림목 매매 후보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는 너무 많아서 종목이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원익IPS, 네오셈, 덕산아이메탈, 제주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현재 잘 움직이고 있고 이렇다고 보입니다. 종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전, 보성파워텍과 두산에너빌리티가 있는데, 두산에너빌리티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이 끼어서 좀 당연히 자연스러운 프로그램 매도세가 나오면서 진정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진정이 시장 하락과 동시에 나오면 더 좋겠죠. 연속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잘 받쳐주는 흐름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로봇은 클로봇과 원익홀딩스가 상한가가 같기 때문에 주도 섹터, 가장 강한 섹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보다는 오히려 조금 깔끔한 신규주가 있다면 세 종목이 있고, 한국 PIM, 한라캐스트, AI코리아. AI코리아는 일단 21선을 기점으로 일단 매도든 아니면 다시 매수든 그런 전략을 잡아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PIM 거래가 지속이 되면서 잘 받쳐주고 있어서 또 한번 받쳐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한라캐스트까지 좋은 흐름, 이런 지지가 나올 범위에서 지지가 꾸준히 이어지는지.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은 관세는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시장 영향을 받으면서 무너진다면 뒤에서 봐야 되고, 무너지지 않는다면 한번 지켜볼 만한 그런 흐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다음 주는 삼성전자 실적 14일이죠. 잠정 실적 발표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 CPI 등등 주요 일정들이 있습니다. 조정은 보통 큰 조정 뒤에 한 3일 정도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지면, 반드시는 아니지만 반등 타이밍이 그쯤에서 자주 나오고는 합니다.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월요일 장 초반은 조금 아플 텐데 링겔을 한 대 맞으면 또 회복을 하니까 심리 유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